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은 보니까요 지금 뭐 오늘 박용진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재명 대세를 오늘 지금 못 이기겠다 뭐 이런 판단이겠죠. 어제 박용진 전 의원이요 KBS 1라디오의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만났고 그 방송도 들었는데요. 어제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본인은 뭐 그 출마를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러면서 약간 토를 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전국 노래자랑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했는데 땡 하고 끝나버리면 어떡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라는 표현을 써서 이분이 나올 마음이 없구나. 저는 사실 내심 그렇게 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제가 박용진 전 의원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게 만든 요소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말보다도 발을 보고 발보다도 돈을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박용진 전 의원이 그 자금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어제 그 라디오 인터뷰를 하러 왔을 때 아무도 같이 안 오고 혼자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뭔가 지금 심도 있게 팀을 꾸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출마하지 않겠다고 입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박용진 전 의원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이 비명계 인사들 한 명씩 뭐 밥자리를 했잖아요. 맞아요. 밥자리 끝나고 바닥에 소문 퍼진 게 뭐 차기 서울시장 그러겠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딱 봐도 압니다. 딱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견적 나왔잖아요. 뭐 일바로 네? 지금 불출마 선언하겠어요. 딱 네. 일바로 한 거죠. 네. 뭐 근데 이재명이 안 지켜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네. 이재명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재명을 잘못하는 모양인데 지금 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를 뒤엎을 사람을 키우질 않아요. 아주 냉혈한인데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 인사들하고 제가 이제 뭐 잘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하면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너무 이재명의 뭐 이게 그 분위기는 있지만 네. 이 지지율이 너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앉는다는 거예요. 네. 요번에 이제 지금 담양 선거 이걸 군수 선거를 보면 호남에서 떨떠름하고 그러니까 뭔가 아주 적극적인 어떤 이 지지층들은 탄탄하게 있지만 네. 그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바람이 불까?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목요일 MBS, 뭐 금요일 한국갤럽, 월요일 뭐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는 이제 앞으로는 매주 뭐 대선 주자들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요, 4월 4일 이후 이재명의 지지율이요, 오히려 4월 4일 이전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근데 벌써 하나 뭐 그 비슷한 조사가 나왔어요. 네. ALS 조사이긴 한데 그게 이제 이재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이게 차기 대선 주자 조사에 응하고 있는 거는 그 이재명 쪽 민주당 쪽이 많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아까도 갤럽 조사에서 43%가 아직 못 정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파면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43%가 빠르게 선택하면서 그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예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 누군가에 가서 이제 눈 굴리듯이 하나 둘씩 이렇게 붙어 나가고 이재명은 제자리 내지는 또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저는요. 아까 이제 그 우원식 그 의장의 그 개헌 제안에 대해서는 뭐 아까 우리 송 변호사는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해줘서 그 견해에 동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던진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받아야 돼요. 당연히 묻고 따블로 가야 됩니다. 예? 오케이 합시다. 네, 하고요. 이걸 가지고 이 판을 이재명 그 일강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요. 이 큰 그 개헌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뭐 하게 되면요. 내부적인 그 분열 요인 이런 것도요. 그 속에서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뭔가 하나의 새로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과 요번에 하여간 60을 끝내는 무슨 개헌을 하는 내가 그 개헌의 당사자인 그 표결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뭐 이런 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우원식의 그 제안 이거 굉장히 저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개헌판이라는 게 본인의 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저 하려면 기본적으로 베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만 지금 유일하게 베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임기 2년 줄이겠다. 아, 베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은 그냥 베팅도 없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국면을 그러니까 이 뭔가 이 장에서 누가 진정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걸 아마 이 판이 서면 충분히 아마 이거는 대립점이 있을 수 있죠. 이재명이 본인 2년 줄이겠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못하죠. 절대 안 하고 5년을 다 누리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본인이 최대한 누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도 다 희석시키거나 없애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시는 국민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개헌을 통한 시대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지에 관해서는 선명하게 각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헌 문제의 핵심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의원 내각제 할 수 없잖아요. 네. 국민들께서 대통령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굉장히 강합니다. 아, 저 민주당 의원들 갖고 내각제 못하죠. 동의하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디폴트 값으로 놓고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시작과 끝을 맞춰서 주기를 일치시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요. 대통령의 임기를 뒤쪽을 자르든 국회의원 300명의 임기를 뒤쪽을 자르든 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만둘까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간혹 가다가 우리 총사퇴합시다 하는 분들이라도 있죠. 네. 아 민주당도 이현주 의원 한 명 있군요. 그분은 하시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임기를 줄이고 내 권한을 나눠서라도 개헌을 반드시 해내고 우리가 제7공화국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시대 교체와 희생 정신을 명확하게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한 몸 지키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개헌을 회피하겠다. 라고 하는 주자와 분명한 차별점이 서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잘 행보를 해나갈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저희들 본질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본인이 지금 거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 국민들의 이재명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 특히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있던 두려움. 네. 왜냐? 저는 100% 그럴 거로 봐요. 아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아마 존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특검으로 인해서 네. 내란 특검, 김영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온갖 특검을 통해서 그렇죠. 이 보수의 어떤 뿌리를 전부 다 흔들 겁니다. 네, 씨를 말 거예요. 그 타켓이 누가 될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과 친윤들이 기본적으로 다 될 겁니다. 네. 아마 굉장한 시련의 어둠의 시절이 시작될 거예요. 네.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이 친윤들 했던 분들이 조금 지나면 우리 그냥 다음 대통령하고 당권 잡으면 되겠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네. 저항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당해왔기 때문에 정말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할 겁니다. 본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도 어려울걸요. 네. 네. 지원님이나 저나 송 변호사라도 우리 아마 굉장히 저 성취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벌써부터 패족을 자처하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를 내지 말자는 분도 있었던가요? 그러면서 이재명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역시 김기현 의원 참 좋은 소리 하시네 그럴까. 그래서 대선 후보를 내지 말자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당에서 대선은 그냥 져도 그만이고 나는 그 뒤에 당권을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현실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당권 이전에 당이 남아있을지를 걱정하셔야 그렇지. 됩니다. 자, 지금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조기 대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 어떤 법안을 발의했습니까? 그 소속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 또는 외환해제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 후보를 못 내게 하고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실제로 발의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에. 국민의힘 해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서 각종의 조사, 수사, 특검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말 그대로 지난 대선 슬로건처럼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봅니다. 그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원내 100석 이상 가지고 있는 정당도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로 당이 온전하게 남아있을지를 걱정해야 되고, 그럴 때 당을 지키고 당에 소속된 훌륭한 정치인들을 지키려면은 이 계엄에 반대했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정치인들이 전면에 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 대표성을 가질 때 당을 지킬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선택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고, 당권 이런 것들 당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이게 지금 사실은 좌파의 핵심에서는 거의 지금 이제 앞으로 100년 집권 네. 이런 거 계획까지도 그렇죠.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번에 이 계엄을 근거로 해서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뭔가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아마 대대적인 이 부분에 대한 뿌리 뽑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럼요. 그걸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 그러면 지금 뭐 이 나이브하게 무슨 후보를 내지 맙시다. 뭐 10년 뒤를 준비합시다. 10년 없습니다. 아이고, 진짜 순진하기 뻔뻔하고 짝이 있어요. 없어. 순진하기 짝이 네? 없어.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한테 항복 선언한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투항하는 거죠. 저 이렇게 했어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 당선시키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네. 돼요? 네,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이른바 이제 김나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웬만해서는 평론을 할 때 사람을 두고 비판을 잘 안 해요. 주장이나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지. 그런데 그 세 분 합치면은 역시나 정치 경력이 한 7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각자 다 4선, 5선씩 하셨어요. 네. 나경원 의원, 윤상은 의원 5선을 하셨고,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까지 하셨잖아요. 네. 광역단체장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정치를 충분히 그리고 풍부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대선을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대로 그냥 정권을 헌납하고 나중에 당이 초토화되고 풍비박산이 나면요, 정말 다치는 분들은 그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할 만큼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반을 잃고 기회를 못 받고 우리 국민들에게 나를 선택해달라고 호소조차 할 기회를 못 받는 분들은요, 지금 30대 40대 젊은 정치인들, 신인 유망주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다 기반이 없어집니다. 동기가 없어지고 네. 후배들에게 엄청나게 기회를 뺏고 아주 그 미래를 박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경륜이 있는 중진 정치인의 미래보다도 앞으로 그러면 보수가 어떻게 재건되고 보수의 미래가 어떻게 지켜져야 되겠는가,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십시오.